네, 안녕하세요. 구기 종목 스포츠 좋아하는 럿볼입니다. 오늘 다뤄볼 항목은 농구인데요. NBA 18-19 시즌이 끝난 현재 많은 선수들이 세계 각 국가를 돌아다니며 월드 투어를 하고 있고, 그중 슈퍼스타 스테판 커리는 일본을 방문해서 팬들과의 만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뷰 때 기자들이 커리한테 가장 먼저 했던 질문은 루이 하치무라라는 선수에 대한 평가였는데요. 그 질문에 커리는 그의 경기를 영상을 통해 보았더니 농구 지능이 꽤 높은 것 같고 NBA에서 상대편으로 만나면 위협적일 것이라며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습니다. 자, 루이 하치무라 이 선수, 현재 일본 스포츠계와 미국 워싱턴에서 큰 인기를 받고 있는 NBA 신인 선수인데요. 지금 바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1일에 열렸던 2019 드래프트에서 60명의 신인 선수가 뽑혔고, 이번 영상의 주인공 일본인 루이 하치무라는 상위 9번째로 워싱턴 위저즈에 지명되었습니다. 상위 순번으로 지명받은 선수들 대부분은 자신의 재능을 프로 무대에서 빨리 발휘하고자 최소 자격인 대학교 1학년만 마치고 드래프트에 지원한 상태였는데요. 반면에 하치무라는 3학년이었고 그들과 정반대로 1학년 때에는 NBA 진출에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선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을까요? 1998년 일본, 아프리카 베냉 출신의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를 둔 혼혈 루이 하치무라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지금과 다르게 초등학생 때 야구에 빠져 살았는데요. 그러다 중학생 때 농구부 친구가 하치무라의 키와 운동신경에 반했고 농구를 같이 하자면 매번 간절히 졸랐다고 합니다. 어떨결에 농구단에 입단해 농구를 좀 하다보니 이번엔 감독님이 그의 재능에 반해서 너는 장차 NBA 선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깊어서 농구에만 매진한 하치무라는 2013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015년 졸업할 때까지 일본 전국대회를 3년 연속 전부 제패해버립니다. 역시 스포츠는 흑인 유전자가 최고. 그는 고등학생 때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대회에도 참여해서 좋은 성적을 냈는데 2013 16세 이하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평균 22.8득점, 리바운드 12.6개로 일본을 3위까지 끌어올렸고, 더 나아가 2014 17세 이하 농구 월드컵 대회는 평균 22.6득점, 6.6 리바운드, 1.7 블락의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는데요. 하지만 그때 일본이 16강전에서 미국을 만나 38대 122로 큰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미국 선수들의 압도적인 피지컬과 스피드, 공수 스킬을 처음으로 실감한 하치무라는 전국 제패한 일본에선 더 이상 배울 게 없으니 미국 유학을 결심하였고, 그 기회는 2015년에 찾아왔습니다. 국제대회에서의 하치무라의 활약을 보고 온 미국 서부의 곤자가 대학 스카우터가 입학 제의를 하였고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학교는 운동선수에게도 학업의 기본 소양을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점 2.0 이상이 되어야만 경기를 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입학하고 첫 학기 때부터 경기를 뛰려면 사테 점수가 필요한데 일본에서만 살아왔던 탓에 하치무라의 영어는 수준급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농구협회는 곧바로 사테 점수 획득 및 여러가지를 전폭적 지원해줬고, 그 덕에 하치무라는 고등학교 졸업 후 열공해서 대학 입학 전인 2016년 5월에 입학 요건에 맞는 사테 점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농구 월드컵에서 미국에게 크게 깨지고 나서 가진 NBA 진출 꿈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일본과 아시아에서 스타급이었던 하치무라의 실력은 애석하게도 미국에서 전혀 통하지 않았는데요. 16년 11월부터 미국의 대학 1부 리그 정규 시즌이 시작되었고, 곧바로 11월 11일부터 빨리 데뷔전을 치렀지만 고작 4분짜리 가비지 타임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경기들도 마찬가지였으며 고작 5분도 채 뛰지 못하고 첫 시즌을 날려버리고 말았죠. 피지컬 강화와 다양한 농구 스킬을 습득하는 동시에 경기에 뛰기 위한 최소 학점 2.0을 얻으려고 학업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은 그의 유창하지 못한 영어 실력이었는데요. 그 때문에 경기 중 선수 간의 소통도 잘 안되고 감독의 작전 지휘를 잘 못 따라가는 게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미국 유학온 해외 선수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케이스이며 대부분 여기서 나아가지 못하고 NBA 꿈을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 측은 그에게 영어를 더 체계적으로 가르쳤고, 다음 시즌까지의 공백기 동안 하치무라는 훈련, 학업, 영어 3개를 모두 필사적으로 잡아내는데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 덕에 기량이 크게 업그레이드 되어서 17, 18 시즌 때 벤치 멤버 중 핵심인 식스맨으로 출전할 수 있었습니다. 시즌 모든 경기를 소화하면서 출전 시간이 작년보다 5배 늘었고, 기록 또한 떡상에서 평균 11.6득점, 4.7 리바운드, 필드골 56%를 찍었습니다. 팀 또한 대학리그 토너먼트 4강까지 진출하는 좋은 성적을 내므로써 하치무라는 유명해졌고 NBA 드래프트 예상 순위권에 이름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곧바로 NBA에 갈 수는 있었지만 당시 공격 기술이 그저 준수한 편이며 슛 거리가 짧고 수비에서는 약점이 많은 선수라는 평가가 있어서 그는 1년을 더 대학리그에서 뛰기로 결정합니다.
작년보다 더 발전한 기량으로 3학년이 된 하치무라는 이젠 더 이상 벤치 멤버가 아닌 주전으로 18, 19 시즌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즌 초에 열린 대학 초청 대회에서 최강의 듀크 대학을 꺾어버리는 이변을 만들어냈는데, 당시 듀크 대회는 이번에 드래프트 1위로 뽑힌 자이언 윌리엄슨을 비롯해 슈퍼 유망주 3인방이 있었습니다. 그 경기 이후로 NBA 스카우터와 언론은 하치무라를 집중하기 시작하였고, 그 기세를 몰아 37경기 모두 선발로 출전해 평균 19.7득점, 리바 6.5개, 필드골 59%로 시즌을 훌륭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매년 대학 리그에서 큰 발전을 이룬 3학년 하치무라는 드디어 NBA 드래프트에 나가기로 결심했고, 그 결과 60명 중 9번째 높은 순위로 뽑혀 3년 동안의 피나는 노력에 대한 결실이 맺어졌습니다. NBA에 진출한 일본인으로서는 세 번째이지만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서는 첫 번째인 하치무라는 자신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해준 일본 농구협회의 전폭적인 지원에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I want you to look in the camera and tell Japan whatever you want to tell them. 皆さんやりました。日本人初 NBA です。 What'd you say? 자, 그러면 루이 하치무라의 경기력은 어떨까요? 우선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키 2m 3cm, 양팔 길이는 2m 18cm로 NBA에선 파워포워드로 뛰기엔 조금 애매하지만 스몰포워드로서는 아주 훌륭한 피지컬입니다. 그리고 근력과 점프력을 갖춘 상태인 그의 돌파는 항상 망설임이 없고 꽤 강하며, 자신의 수비수를 더 작은 사람으로 바꿔치기 해서 유리하게 공격하는 미스매치를 잘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슛하는 도중 공중 경합이 벌어진다면 밀리지 않고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해서 마무리 짓는 편입니다. 주로 골밑까지 파고들어 득점하는 플레이 스타일이라 반칙까지 얻어내 1점을 더 얻을 확률이 높겠네요. 2년 전까지만 해도 미들슛이 좋지 않아서 벤치 멤버였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주 공격 스타일이 골밑까지 돌파 후 슛이었지만 돌파 도중에 미들슛도 어렵지 않게 성공시킬 수 있기에 공격 옵션이 꽤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NBA에서 당장 큰 활약을 하기엔 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야입니다. 미스매치 및 파워를 가지고 돌파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여러 명이 그에게 수비 붙는다면 혼자서 득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분명히 비어있는 동료가 생길 것이고, 그에게 결정적 찬스를 준다면 팀은 더 앞서 나갈 수 있을 텐데, 하치무라의 시야는 좁아서 그 기회를 종종 날렸습니다. 두 번째는 짧은 슛 거리인데요. 대학 농구 코트의 3점 라인은 NBA보다 훨씬 짧습니다. 대부분 신인들이 NBA에서 뛸 때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지는 3점 라인 거리 때문에 3점 슛과 미드슛 성공률이 대학 때보다 떡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치무라는 대학 때 3점 슛이 좀 약한 편이었으며 미드슛도 이제야 좀 좋아진 것이지 훌륭한 건 아닙니다. NBA에서 미드슛이라도 지금처럼 유지하려면 사거리를 증가시키는 훈련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이를 다 종합해봤을 때의 제 생각을 감히 말하자면, 하치무라의 현재 경기력이 NBA에서 당장 주전급의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19-20 시즌까지의 공백기 동안 워싱턴 위저즈 팀에서 받는 훈련과 농구 월드컵 본선 때 또다시 붙게 될 미국을 비롯한 여러 강팀과의 대결에서 많은 걸 배우고 올 듯합니다. 뿐만 아니라 워싱턴 위저즈 팀은 현재 선수들을 대거 바꾸고 리빌딩을 하고 있어서 시즌 시작 후 하치무라에게 적지 않은 기회를 줄 텐데, 그 기회를 잘 살린다면 팀의 입지를 단번에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재패하고 미국 가서 3년 동안 피나는 노력 끝에 꿈의 NBA 무대에 오른 것처럼 앞으로 몇 년 동안만 더 그때처럼 노력해준다면 야오밍처럼 팀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큰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한국인은 언제쯤 NBA 진출해보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마침 한국 선수 중에서도 최고의 유망주 이현중 선수가 스테판 커리의 대학교에서 재학 중인데, 올해 11월부터 열리는 미국 대학 농구 리그에서 뛸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한국인 NBA를 꿈꾸고 있는 이 선수에 대해서는 조만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